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조선의 정치에 대해서 좀 들어갈 건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은 한자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각자의 또 한자 상황에 따라서 한자는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자가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일단 이 조선의 정치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때보다 더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차분하게 한번 보신다면요. 어려운 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조선시대 정치라고 했는데 이제 제목에서 이미 많은 게 드러났죠. 네, 육조 직계제입니다. 자, 이제 이 육조 직계제와 관련해서는 태종 때 우리가 이제 시행된 것으로 보는데 이 과정들이 조금 지난하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태종 5년 그리고 태종 8년 그리고 이제 태종 14년에 와서 이렇게 육조 직계제로 변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는 사료는 태종 5년 때나 기출에서 나왔었던 태종 8년 그 사료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오늘은 1414년 태종 14년 때의 육조 직계제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료는 태종 때 있었던 사료라기보다는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로 변화시키면서 태종 때 있었던 일을 네,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육조 직계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종실록에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일곱 글자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해, 세자, 세자도 우리가 이제 왕왕 좀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연, 그 다음에 해, 뭐 요거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뒤에 있는 이제 이 가보라고 하는 단어, 네, 이게 이제 네, 육식갑자 중에서 하나인데 가보 때에 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을 역시 기억을 해 두는 게 좋겠는데요. 바로 이것이 1414년, 네, 태종 14년을 가리킨다는 거, 그걸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석을 하자면 그냥 갑오때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마음속에서 이것이 태종 14년이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뒤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예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조에서 개하기를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개자는 여의죠, 여의.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는 여의인데 보통 이제 한자를 직역을 하게 되면은 묻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묻다 아니면 이제 보통 지금 뭐 왕에게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네, 상소를 올리다 아니면 요것을 문자를 붙여서 계문하다 그냥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조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해석을 해 주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414년 가보년에 예조에서 말하기를 다음 한자 한번 보실까요? 자, 한자가 조금 길지만 네, 뜯어서 보시면 그닥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어떤 한자가 보이느냐 하면 써 이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대신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대로 그냥 대신이라고 읽어주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니 불자에 마땅할 의자에 이제 이 정도는 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알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친하다, 직접, 뭐 이런 식의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뭔가를 하다 이럴 때 친자를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육친이라고 쓸 때도 이 친자를 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대신이 뭔가를 직접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소사가 있는데, 그러면 직역을 하자면 작은 일이라고 직역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조에서 말하기를 이제 지금부터는 예조가 말하는 게 되겠죠. 대신들은 마땅히 불의 이렇게 되니까 마땅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무엇을요? 직접 작은 일들을. 그래서 대신들은 마땅히 작은 일들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뒤에 보면은 군사 군자와 네, 나라 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군국일이라고 해서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을 군사적인 면과
표현해서 엮어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라의 중요한 일,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무엇이 한다? 의정부가 한다. 정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정부가 한다라고 하면서 회의를 연다라고 뒤에가 나옵니다. 회의. 그리고 묻는다. 아, 여기에서는 이제 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들을 문자죠.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한 후에 뭐 듣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문장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제 예주에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다. 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이제 대신들은 원래 작은 일들은 우리가 다 하지 않는다. 대신들은. 그래서 군국의 중사,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군국, 군사에 관계되는 나라의 중대한 일들만을 뒤에 의정부가 어떻게 한다? 회의를 열어서 그 다음에 듣는다. 그래서 보통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의정부가 너무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마시죠? 살짝 돌려서 까는 듯한 느낌도 있을 겁니다. 당신들은 그냥 중요한 일만 하시라. 뭐 그렇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다 하시려고 하느냐? 사소한 일을 어디에 맡겨라? 육조에 맡겨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는 참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의정부를 한번 또 도드라지게 했고요. 다음 한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자죠. 그 나머지는 지금, 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육조가 나왔네요. 그죠? 자, 육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네, 육조에서 각각 으로서 써있자, 그리고 바소자의 직직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또 여기에서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어 한문은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맥상 나라의 큰 일만 의정부에서 회의를 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육조에서 하라. 지금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뒤에 있는 단어들을 합치면 육조가 각각 맡은 바. 자,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육조 직계제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제 이 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아까 앞에서 봤었던 물을 개자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직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한자 직자는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위에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같은 직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집계라는 것.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바로 답은 나왔습니다. 육조의 이 표현. 자, 육조라고 하는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쵸, 집계. 이게 이제 사실은 할 얘기를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조에서 집계한다는 게 한자 뜻을 한번 풀이해 볼까요? 직접 계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기존의 조선시대의 정치 운영은요, 의정부가 있으면서 의정부에 뭔가를 끊임없이 보고하는 형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육조에서 직계하라는 얘기는 의정부를 건너뛰고 직접 계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계문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직접 계문하는 게 된다? 그렇죠. 왕에게 직접 계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육조가 왕에게 직접 모든 것을 묻고 답하는 형태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명분은 어떻게 삼았습니까? 의정부는 조그만 일에 그냥 관여하지 마시고요. 당신들은 찌그러져 있으세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육조가 직접 왕에게 다 하겠다. 이를 통해서 왕은 바로 육조를 장악하게 되는 거고, 바로 이것이 정치 운영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깨끗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가시죠. 자, 가보. 자, 세자는 어이입니다. 그래서 해세. 자, 다시 갑니다. 세제, 가보년 때 예조에서 개하기를 대신들은 작은 일들에 직접 마땅히 하지 않는다.
이자는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서 군국, 군사와 나라의 중요한 일은 의정부가 회의를 한 다음에 네, 듣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왕이 뭔가 듣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어쨌든 왕이 뭔가를 하기 전에 의정부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회의를 해서 거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줄 그 나머지들은요. 6조가 소직 맡은 바 각각 맡은 바에 따라서 직접 시행하라. 직접 계하는 것을 시행하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에게 6조가 뭔가를 올릴 필요 없이 왕에게 직접 계하라. 라고 해서 바로 6조 직계제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그렇죠. 의정부를 할 일 없는 기구로 만들어 버리고요. 6조를 왕이 직접 장악하는 형태로서 왕권 강화와 관련된 바로 중요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를 보시면요. 자, 자시 이후에. 자, 우리가 이제 뭐 이 시자도 간혹 많이 보아왔는데, 자자도 많이 보아왔고요. 뭐로부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때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옳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요거는 이제 가볍게 자시 이후라고 하는 것은, 네, 그때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때로부터. 자, 그 다음에 일사자에 무, 없을 무자에 자, 경중, 가벼울 경자에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볍고 무거운 것, 그 다음에 네, 대소, 크고 작은 것,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자, 그러면 가볍고 무거운 일이나 크고 작은 일이나 네, 없이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없이 따질 필요 없이요. 됐나요? 자, 그렇게 따질 필요 없이 모두 개짜죠. 자, 요거는 이제 거의 눈에 다 익었을 겁니다. 모두 개짜에 돌아갈 귀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육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어디로 돌아간다? 육조에 들어간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제 모든 일들이 육조에 들어갑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6조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6조 직계제죠. 결국은 계속 이면을 읽어보면 의정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한자를 조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자시 이후 요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일사자에 없을 무자에 가벼울 경자에 무거울 중자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모두 개자는 거의 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돌아갈 귀 자, 우리가 뭐 고향에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귀향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쓰는 게 이 돌아갈 귀자입니다. 한자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귀자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상하게 귀자는 잘 안 까먹더라고요. 자, 그 정도 이제 한번 봐두시고 다음 한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자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누누이 또 저하고 하신 분은 참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해석할 필요 없죠. 엔드가 되든 벗이 되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관입니다. 불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관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엄청나게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아까 앞편에서는 의정부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부라고 나오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정부라는 용어가 의정부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육조가 다 가지고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는 네, 뭐뭐 하는 바,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들을 문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서는 실제로 관여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와 함께 듣고 하는 바는 이렇게 되죠. 의정부가 함께 듣고 하는 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의역을 해버리면 의정부가 함께 하는 일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오로지 유자. 자, 요것도 이제 오로지 유자는 보통은 유물론.
유물론. 바로 그때 이제 요걸 쓰기도 하는데요. 뭐 지금 사례가 저는 유물론밖에 기억이 나지 않네요. 오로지 유, 오로지 유. 그래서 오로지 뭐만 한다. 논하는 것만 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뒤에 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건데, 뒤에 이제 죽일 사자에 그다음에 가둘 숫자입니다. 이건 안에 나무 목자가 있어야 곤란할 곤자죠.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으면 틀 안에 지금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수를 보통 표현할 때 이 숫자를 쓰죠. 갇혀져 있는 형상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안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곤란할 곤자가 되죠.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틀에 딱 막혀 있으면은 상당히 자라는 것이 곤란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곤란한 골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이왕 말했으니까 잠깐 한번 써볼까요? 한자 공부할 겸. 자, 요것이 이제 곤란할 곤자입니다. 입안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자라기가 곤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사형을 해서 죄를 지은 자가 갇혀 있는 게 사수인데 요즘으로 하면은 사형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정부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다. 오로지 사형수에 대한 논결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는 이미 이자가 되겠고요. 요거는 뭐 지금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이미 이자라고 하는 것도 이미 그거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몸기자하고 이미이자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는 이미이자입니다. 이미이자는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여기가 두 개를 비교하면 몸기자는 그냥 리을자하고 똑같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요게 몸기자고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탁 올라오면은 이미이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느냐 하면 그냥 뭐뭐뿐이다. 뭐뭐뿐이라는 뜻도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오로지 사형수를 논결하는 일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역시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지우면서 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떤 부분을 표시를 해놨을 건데, 자, 이제 지우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자시 이후. 자, 그러면 의정부에서는 큰일만 하고 모든 일은 육주에 다 돌려주라라고 하는 게 앞부분이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가벼운 일이든 무거운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무 따지지 말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갔다? 육주에게 다 돌아갔다. 귀속되었다. 그리고요, 불관, 정부, 의정부는 관여하지 않게 되고요. 의정부는 오로지 자 여기에서는 뭐뭐 하는 거와 함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정부가 하는 일은 또는 해석본들을 보면 여자를 참여할 때 여자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정부가 참여하는 일은 오로지 논결하는 것뿐이다. 사형수에 대한 논결하는 것. 자, 마지막 이 이자가 뭐라고요?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뭐 정부를 한 번 더 강하게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을 아마 논결하고 사수를 이렇게 아마 조금 띄어쓰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좀 보기 쉽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하고 또 다음 한자로 이어서 또 보시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설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글자, 이게 무슨 글자냐 하면 위배하다라는 의미의 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잖아. 너 위배했잖아. 라고 얘기할 때 위자입니다. 위배할 위. 자, 그 다음에 이제 옛꽃자에 놈자자가 나오는데 이런 건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냥 옛날에 이런 의미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상이 맡을 임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자, 맡을 임자의 재상상자입니다. 그러면 재상이 맡은 바, 옛날에 재상이 맡은 바에 위배된다 라고 하면서 이 육조 직계제를 이제 살짝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정부 수사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육조 직계제로 넣어 두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있을 유자에 위배가 있다. 옛날에 재상에게 맡긴 그 뜻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원래 재상 제일 처음에 뜻은 이게 아닌데 태종 때 육조직계제를 사용하면서 시행하면서 뭔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가보년에 입법한 거. 이거는 오늘 이 사례를 볼 때 가보년이라고 하는 걸 제일 처음 봤었죠. 이게 바로 1414년, 즉 태종 14년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태종 14년 때 그렇게 했던 것도 아마 아니지 않을까요? 역시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정치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종 때 육조직기제를 살짝 까고 있는데 요거 밑줄 한 번 더 합시다. 가보, 입법. 자, 그러면 가보년에 그 법을 세운 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본래의 의도, 본래의 의도도 혹시 아니지 않을까요? 자, 볼까요? 역시 아니 불자에 그 다음에 여차 이와 같은 것에 이를 짓자. 자, 이를 짓자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 참 더럽게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떤 의미인지 확 오죠? 원래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길게 돌려서 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본 것이 육조 직계제가 1414년, 즉 태종 14년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면서 모든 일들이 육주로 돌아갔고 의정부가 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의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재상을 만든 뜻하고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태종 때 그렇게 세웠던 것, 가보 입법의 본래 의도도 그게 아니었을까요? 우리 태종이 그렇게 한 것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살짝 돌려가면서 육조직계제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줄 또 한 번 더 볼까요? 마지막 한 줄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돌려가면서 자, 마지막에 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하물며, 차라리 뭐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차자에 모두 개자에 조종 정도는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제가 뭐 박스를 칠 정도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지성언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선조 때에 법을 만든 것, 성언한 것 역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조 때에서 만든 법, 선조께서 만든 법, 그것도 다만, 단지 단자입니다. 다만, 단지, 다만, 그 다음에 따를 숫자고요. 그 다음에 때 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오늘날에도 쓰는 단어지만 약간 느낌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손익이죠. 덜어낼 손자에 더할 익인데 그러니까 뭔가 느낌은 손해보고 이익 보는 것처럼 간혹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옛날 거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입니다.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이제 그런 건데요. 결국은 마지막 줄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물며 우리 선조들께서 법을 정하신 것도요. 다만 때에 따라서 좀 더하거나 드러낼 뿐이다. 자, 이제 돌려가게 하고 있다는 걸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태종 때의 그것은 너무 많이 바꾼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우면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요. 유위, 고자,
임상지의라. 그래서 옛날에 재상에게 일을 맡기신 그 뜻에 위배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조 직계제가요. 그러면서 가보년에 그렇게 법을 만든 본의도 역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물며 황, 그 다음에 이차자 모두 개자, 그 다음에 조종의 성헌이라고 하는 것, 즉 선조들께서 조종들께서 법을 만들었던 것도 단지 때에 따라서 드러내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 때에 따라서 드러내거나 더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현재 6조 직계제의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살짝 지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을 이어서 의정부수사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 운영 원리죠. 육조직계제와 의정부수사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것이 태종 때하고 세조 때 강하게 시행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었다라고 크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세종 때 나타난 것으로 보죠. 그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만들면서 육조직계제에 대한 비판을 한 부분을 가지고 육조직계제라는 내용으로 별도로 봤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사료는 바로 의정부 서사제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선생님들의 합격을 한 번 더 또 기원합니다. 네, 다음 한자에서 뵙겠습니다.